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산업 자체의 성장은 의심은 안 해요. 환경을 놓고 얘기했을 때는 필연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2차 전지라고 해서 또 다 같은 2차 전지 섹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슈에 의해서 메이킹된 2차 전지 또는 무늬만 2차 전지일 수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일단 어느 정도 규모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면 뭐 너무 성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다. 만약에 다 물려 계신다 그러면 갖고 견디셔라. 지금 섣불리 파시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뭐 업황 관련해 가지고는 어저께 LNF 실적 나와서 쇼크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LG엔솔 실적 나온 것도 시장 가이던스보다는 훨씬 못하게 나왔으니까 안 좋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작년 3분기 컨퍼런스 콜 끝나고 나서 제가 여기 나왔을 때도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게, 자동차 업체 뭐 GM, 포드, 스텔란티스, 현대, 그다음에 뭐 LG엔솔, SK온 다 공이 얘기했던 게 4분기, 1분기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었다는 얘기를. 그러면 안 좋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비중을 좀 연말에 주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좀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비중 줄이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현금을 좀 갖고 기다리라고, 그리고 진짜로 물을 타고 싶다 그러면 안 좋을 때 사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1분기까지 안 좋다는데 뭐 먼저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확인하면서 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안 좋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년에 UAW 파업이 있었죠. 연말에 파업을 했는데 자동차를 만들어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얼마 전에 발표가 났던 11월 소비자 신용인가? 그 지표를 보면요, 역대급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리볼빙 있죠? 리볼빙. 네. 리볼빙이에요. 그러니까 리볼빙을 했다는 얘기는 사고는 싶은데 돈이 그만큼 만만치 않으니까 리볼빙을 해가지고 그래도 소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소비 쪽이 어쨌든 좀 주춤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안 좋다라고 얘기했으니까 4분기, 1분기 지나가는 거 보시면서 컨퍼런스 콜을 계속 주시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실적 발표가 LG엔솔이 이제 했고 1월 말일 날인가 아마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을 거예요. 컨퍼런스 콜 유심히 들어보시면 자기네 이제 매출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거거든요. LNF 어저께 쇼크 나오고 나서 뭐 장문에 글 여러 가지 써놨는데, 이제 거기도 컨퍼런스 콜 하면서 변명을 하든 아니면 뭐 어떤 얘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 상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고, 현대차도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은 거기 컨퍼런스 콜 나올 거고, 그런 걸 종합해서 보시면, 예를 들어 가지고 1분기까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2분기도 안 좋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최근 들어오는 것들 보면은 뭐 1분기까지는 안 좋은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제도가 좀 바뀐 게 몇 가지 있잖아요. IRA 법도 기본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차를 살 때 그 모든 기준에 적합한 차를 사면은 $7,500를 갖다 나중에 환급을 해줬는데, 그게 사고 나서 나중에 서류 뭐 여러 가지 보완해가지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돈을 돌려받는 거였는데, 지금은 기준에 맞는 차를 내가 구매한다 그러면 사는 시점에서 $7,500를 공제를 해줘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올해 계속해가지고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폭스바겐도 그렇고 저가차, 중저가 전기차 개발 얘기 계속 하잖아요. 판매가 늘어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배터리 금융이라고 그래가지고 배터리 리스 제도, 이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는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국에서는 아마 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냐면 차를 살 때 배터리는 그냥 렌탈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는 거. 그러면 이게 차값의 한 3분의 1을 세이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비 진작을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또 많아요. 그 다음에 작년에 연말에는 특히 우리 이사님 같은 경우도 차를 사실 때 연말에 23년형을 사시겠어요? 아니 24년 돼가지고 24년형을 사시겠어요? 중고차 값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게 불과 한 달 상관인데 중고차 값에 영향을 주거든요. 당연히.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허츠인가 거기서 전기차를 좀 대량으로 매각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전기차의 어떤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저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오늘 당장에 이제 아이오와 주 경선이 있었잖아요. 공화당. 체감온도 40도, 영하 40도죠. 영하 40도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영하 23도까지 경험을 해봤는데, 강원도 철원에서 정말 추워요. 정말 춥고 이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인데 군화를 꺾어놨더니 꺾어놨던 군화가 안 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상기후잖아요. 결국 탄소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은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심지어 호주 같은 데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전부 지금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는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전기차는 좋아진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흐름은 지금 노이즈 이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도표에 지금 SNE 리서치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23년도에 552기가와트가 2035년 되면은 약 10배로 늘어나는 걸로 나오죠.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추이가. 전기차 시장 전망도 지금 보시면 24년도에 1800만 대 팔릴 걸로 예상하고 있고 YOY로 30% 성장할 걸로 기대하고 있고 옆에 자잘하게 써 있는 것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신차 출시와 관련되어 있는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기차 시장 역시도 보급 속도가 작년 하반기 연말에 좀 슬로우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보급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미국이 1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 50%까지 올라가는데 2030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면 앞으로 한 6년 내에 지금만큼의 물량이 4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엄청난 거죠. 뭐 국가별로 말씀을 드려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플랜이 빠르면 25년부터 친환경 차량으로 100% 전환하는 목표를 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요. 거기 보시면 뭐 노르웨이 같은 데 이제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은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게 2035년에 집중이 되어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2035년도에 이제 100% 전기차 전환을 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트럼프가 혹시라도 어쩌다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미국만 상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전기차라는 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글쎄요, 이런 이상기후가 심해지고 이러는 상황에서 쉽겠느냐.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만 놓고 얘기하더라도 그 공화당 쪽 지역구를 얘기를 하면 지금 켄터키하고 테네시, 인디애나 쪽에 다 우리나라 배터리 셀 공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초경합주가 이제 조지아, 애리조나, 오하이오 이쪽 역시도 다 배터리 셀 업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게 말 그대로 또는 공화당의 어떤 주장대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놓고 얘기했을 때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도 시장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다만 공화당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딴지 수준에 의해서 성장률은 좀 약해질 가능성은 있다. 뭐 그 정도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은 많이 성장할 것이고 2030년까지는 전기차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전환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가 한 차례 큰 조정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큰 조정을 받는 거고 큰 조정을 받는 이유가 그 전에 7월 27일 날 쇼스퀴즈가 터지면서 또 이상 급등을 했었던 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얼리 어답터들이 사고 난 다음에 가격 저항에 좀 부딪히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아무래도 지금도 여전히 충전하거나 이런 데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소비의 어떤 둔화 가능성이라든지 경기 둔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걸 미리 예단하시는 것보다 그냥 업체들, 주요 업체들, 자동차 업체, 배터리 셀 업체, 양극재 업체들의 컨퍼런스 콜을 좀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실 전 3분기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고 연말 전에 주가 11월, 12월 올라갈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주가 좀 많이 올라가면은 비중 큰 사람들은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에 이달 말에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되니까요. 그걸 좀 주목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서 내가 투자를 1분기 어느 시점에서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급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선은 저는 1분기는 어쨌든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40만 원에 사는 거나 41만 원에 사는 거나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가가 오를 수만 있다면 주가 빠진다면 그거 둘 다 안 좋은 얘기지만 그러니까 저는 뭐 엔솔에서 뭐 컨퍼런스 콜을 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든 오르든 엔솔이 또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발표할 때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차도 해야 될 거고 엔솔도 해야 될 거고 SK온, SDI 또 뭐 에코프로, BM, LNF도 또 어저께 어쨌든 얻어맞고 나서 또 해야겠죠.
그다음에 뭐 포스코 퓨처엠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리튬 가격이잖아요. 리튬 가격이 회복이 안 되는데 급하게 올라설 가능성은 많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막 주가가 혹시라도 막 10% 올라간다 해서 흥분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걸 고려해서 천천히 숙고하시면서 사셔도 늦지 않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1분기까지는 안 좋을 거라고 하니까 2분기가 더 안 좋을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않는다면 얼추 1분기 안 좋은 타이밍에서는 조금 담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얼추 봤을 때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종목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오히려 오늘 아침에 약세 딱 나오니까 그 연기금이랑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게 패시브 자금 좀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거래소 이전 이슈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복합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갈 때 사지 마시라는 거. 두 번째는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좀 종합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라는 거.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예를 들어서 제 포트에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2차전지 100을 안 사요. 2차전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일정 부분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가격보다 싸게 사신 분도 있을 거고 비싸게 사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닥을 찍고 돌아선다고 했을 때 만약에 싸게 산 사람들이 그걸로 더 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바이오를 사는 게 맞는 건지 우주항공 쪽을 사는 게 맞는 건지 그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상황 판단해서 하시는 게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특정 섹터 올인 뭐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산업 자체 성장은 의심은 안 해요. 산업 성장은 어쨌든 뭐 지금 지구라고 하는 어떤 환경을 놓고 얘기했을 때는 필연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게 성장 그 섹터라고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우상향하는 패턴이 아니고 그다음에 급하게 올랐었던 반작용이 있는 데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결합이 돼서 이제 그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전지라고 해서 또 다 같은 2차전지 섹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2차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캐파와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 이슈에 의해서 메이킹된 2차전지 또는 무늬만 2차전지일 수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일단 어느 정도 규모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면 뭐 너무 성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다. 만약에 다 물려 계신다 그러면 갖고 견디셔라. 그리고 분명히 그 손실폭이 크시다 그러면은 작년 연말에 못 팔고 또 넘어오셨을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더 올라가면 좋기는 한데 언젠간 가겠지 하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전체 흐름을 조금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지난 얘기죠. 이미 다 주가들이 빠져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섣불리 파시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돌아선대 해가지고 돈 더 끌어가지고 사시는 것보다 차라리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안정이 돼가지고 2차전지 쪽 섹터가 완연히 돌아서는 거 보일 때 그래도 자기가 산 값보다는 쌀 테니까 그 시점에서 물을 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올랐다가 도로 빠졌죠. 그러니까 저기 기아차가 10만 원 넘어섰다가 지금 9만 원인가 8만 원대인가 지금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가 20만 원 넘어섰다가 지금 18만 원대까지 도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빠지는 거는 지수 빠지니까 대형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원화 이슈 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기 둔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세론성, 항상 현대차는 실적은 좋은데 발표하면 세론 나온다는 이제 불만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이 현대차가 내연기관에서 이익이 많이 나는 거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저는. 변화의 모습이 분명히 보여야 되고요. 그게 이제 전기차 쪽으로의 전환 또는 현대차 그룹 전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UAM, 그 다음에 수소, 그리고 로봇 뭐 이런 쪽이잖아요.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관련해 가지고 연계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키워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는 그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다 조금 출시 일정이나 이런 걸 연기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현대차에서는 예정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기차 쪽의 어떤 전환 내지는 시장에 대해서 좀 진심이다라는 거는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시장의 니즈에 맞게 백업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좀 뭔가 그동안 계속 신산업으로 우리 이런 거 할 거야라고 했던 거를 이번엔 CES에서 이제 UAM도 좀 보여주고 했다는데,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 시켜가지고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주가는 자연스럽게 반응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 파는 데가 토요타일 거고요.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그 정도 되는 게 현대차일 것 같은데, 그 영향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잘 팔렸고, 그래서 이익도 작년에 역대급 이익이 나온 거고요. 뭐 올해도 뭐 그쪽이 영향을 주면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만, 일단 현대차는 어떤 그런 쪽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성장하는 그림, 신산업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확연히 좀 그림을 그려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저는 뭐 별로 빠질 자리는 없을 것 같아요. 또 현대차가 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마어마한 벌금, 뭐 리콜, 뭐 이런 게 터지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의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땐 되게 싸거든요. 그리고 현대차가 작년에 그 CEO가 이제 코퍼레트 데이인가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 가지고 있는 주식 소각, 그다음에 배당 늘리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모습 보여주면 시장에서 조금씩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